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음속이 일정할 때 진폭이 2배 증가되었다면 강도는 몇 배 증가하는가? 진폭이 2배 증가하면 인텐시티라든지 힘 같은 경우는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의 제곱인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텐시티와 파워, 그리고 진폭의 관계는 더 간단하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중 영상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밝게 보일 때 사용하는 조절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밝게 보일 때거든요. 이럴 때는 게인 컨트롤 조정함으로써 화면의 전체 에코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이득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표현이 빠지게 되고 깊이에 따라서 특정 깊이에 따라서 에코드를 조절한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시간 이득 보상을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체라는 표현이 있다면 개인 컨트롤이고요. 깊이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에코드를 보정한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5번을 정답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탐촉자 구조 중에서 거리 보내는과 관련된 구조물은 정답 2번 바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흡입층 또는 댐핑이 거리 보내는과 연관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의 방향을 컬러로 표현하여 인체 혈관 정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컬러 도플러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확하게는 컬러 플로우 매핑 모드라고 해요.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큐팩터 초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큐팩터 하면은 두 개의 그림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하이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로우큐는 넓은 형태죠. 하이큐는 SPL이 길게 나가고요. 대신 대역폭이 좁습니다. 로우큐는 SPL이 짧은 반면 대역폭이 넓고요. 하이큐는 송신에 적합하고 로우큐는 수신에 적합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1번 순순 발생한다. 이건 하이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간 펄스 길이가 짧다. 방금 로우큐가 짧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로우큐에 대한 설명 물어봐서 2번이 정답입니다. 발신효율이 좋다, 송신기에 적합하다, 대역폭이 좁다 모두 하이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발생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도플러에서는 반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 쓸개길 초음파 검사에서 간과 오른 콩팥 사이에 잠재적 공간으로 액체가 수집되는 부위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 바로 찾아보면 4번에 있는 모리슨 파우치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모리슨 파우치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간이 있고요. 여기에 우측 신장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 사이에 이쪽에 있는 구조물이 모리슨 파우치라는 거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쓸개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쓸개 초음파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정상 쓸개 벽은 무에코로 보인다. 조심하셔야 될 게 담낭 내부는 무에코가 맞는데요. 여기 있는 쓸개 벽 같은 경우는 밝은 형태, 고에코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무에코는 틀린 내용입니다. 3번 검사 당일 식사 후에 검사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야 돼요. 쓸개 내부는 인공물이 많이 발생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내부에는 사이드로 아티팩트라든지 코메틱 아티팩트, 다양한 허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 쓸개의 내부 에코는 저에코로 보인다.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부는 저에코가 아니라 무에코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저에코와 무에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기준값이 있고요. 이 기준값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저에코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밝게 보이면 고에코, 비슷하면 동등에코라고 표현하게 돼요. 반면에 무에코는 내부에 아무것도 에코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에코와 무에코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변별력을 따지기에는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렇게 문제 끝까지 읽지 않고 정답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볼 때는 꼼꼼하게 보기다 파악해 보시고요.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할 때는 전처치 필요 없고요. 미혼 여성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의심되는 쪽 아니라 반대편도 검사하면서 같이 비교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양쪽 유방은 모두 검사합니다. 오메가1 이하의 저주파수가 아니라 표재성 장기니까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돼요.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탄성 초음파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가 확실히 아니라서 2번을 정답으로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이 탄성 초음파에 대해서는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유방 실질에 이렇게 어둡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탄성 초음파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조직의 탄성도를 평가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 단단하지 않은 형태고요.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서도 이 주변 조직을 이런 식으로 침윤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지 아니면은 단단하지 않은지를 탄성 초음파를 적용해서 악성과 양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옆쪽에 이렇게 색깔 지도를 입혀가지고 악성과 양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파랗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단단하게 나타나는 구조물이고요. 옆쪽에 녹색과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탄성 초음파로 봤을 때 단단한 부분으로 의심이 되어지고요. 양성 종양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탄성 초음파는 종양의 양성과 악성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단단한 성분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은 녹색과 빨간색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이 유방 초음파에 활용되어진다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에 의한 태령 측정 방법 중에서 임신 초기 6주에서 12주에 측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에 있는 CRL 머리 엉덩이 길이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도플러 영상에서 보이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상 보더라도 바로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에 있는 헤파틱 베인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한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어브도미널 에올타 복부 대동맥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인페리얼 베나 카바예요. 위쪽에는 췌장이 보여지고 있고 내부에는 스프레닉 베인이 보이면서 여기 있는 동그란 구조물은 SM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페리얼 베나 카바에서 에올타 사이로 쭉 지나가는 구조물은 레프트 레날 베인, 왼쪽 콩팥 정맥이에요.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구조물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된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가운데 에올타가 있고요. 옆쪽에 IVC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SMA가 있는데 에올타와 SMA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대정맥과 연관돼서 쭉 지나가는 혈관이 있다면 이 혈관은 레프트 레날 베인이에요. 다시 한번 에올타와 IVC, SMA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다면 레프트 레날 베인, 왼쪽 콩팥 정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영상 나오게 되면 초음파 조영제를 적용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음파 조영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CT라든지 MRI와 동일하게 이 조영제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보통은 종양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는 혈관을 잘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는 초음파 조영제인데요. 초음파 조영제는 미세기포를 사용해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영상이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영상이구나,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내 조형 효과를 영상하는 방법이다.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좀 보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조영제 미세기포는 적혈보다 크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서 적혈보다 작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암 등의 질환을 검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조영제 사용하는 목적이 종양을 평가하는 거죠. 4번 틀린 보기고요. 5번 초음파 조영제는 높은 초음파 주파수의 자극에 안정적이다. 틀린 보기고요. 높은 초음파 주파수 사용하게 되면 이 미세기포가 깨질 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좀 저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영상을 보고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것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조영제 사용 목적이에요. 종양이나 혈관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초음파 조영제는 미세기포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게 되면 심장 초음파 영상 중에서도 포챔버 영상이고요. 레프트 아트림에서 레프트 벤트리클, 승모판을 통해서 유입되는 혈류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유입되는 구간을 평가해야 돼서 연속파가 아니라 펄스파를 사용해서 얻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심방이 아니라 포챔버 영상, 4심방 영상이고요. 연속파가 아니라 펄스파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최고 속도가 25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스펙트럼 중에서도 1.5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5는 틀린 보기입니다. 4번 심장의 수축 기능 평가이다. 여기 있는 부분은 심장의 이완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영상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포챔버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펄스파를 사용해서 심장의 이완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된 영상이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는 초음파 검사 유도하에 조직 검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보자면 1번 심부 부위에서 시행하였다. 영상 봤을 때는 선형 탐촉자죠. 심부 부위가 아니라 표재성 부위에서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번 병변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초음파를 통해서 병변을 보면서 검사하죠. 틀린 보기고요. 항상 치료 목적으로 시술한다. 치료 목적 아니더라도 일부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목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 고주파수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정답 4번이네요. 5번 바늘의 위치가 탐촉자의 수직 방향으로 주행한다. 지금 보면 바늘이 이런 식으로 비스하게 들어가고 있죠.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